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죠. 허그가 어떤 곳이냐. 우리 지금 현재 한 4, 5년 전서부터 전세 사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가해자들한테 추심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래서 금융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허그 좋은 기업입니다. 금융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허그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제 생각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허그에서 총 5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 2번과 3번에 있어서는 전산과 회계사, 세무사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을 보면 본인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 어떤 언어를 주로 다루었으며 이를 설계 개발 등에 활용하여 프로젝트 등의 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과정 중에 뭐는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쓰실 수 있는 부분. 자, 회계사와 세무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는 사실 이제 회계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물어보기가 좀 머쓱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사다, 세무사다. 나름의 전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이 정도를 쓰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2-1, 2-2, 3-1, 3-2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고 본인이 우리 공사의 인재성에 얼마나 부합한지. 자, 여러분 지원 동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원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허그에 대한 열정을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직접적과 그리고 간접을 얘기하는데 직접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포터즈를 했거나 인턴을 했거나 등등등등 하면은 뭐 직접적 관계가 되잖아요. 또 하나 나는 부동산 학과를 진학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입사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 관계죠. 그럼 간접적 관계에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공기업이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만큼 아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건보, 국민연금 뭐 이런 곳을 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합격되었을 때 저는 이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한지 이게 참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질문 자체가 우리 공사의 우리 공단의 인재상에 무엇에 부합하고 그러한 부분의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보편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허그에서는 이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변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인재. 두 번째,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 세 번째,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재. 이렇게 3가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합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600자 안에 녹여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내가 잡는다라면 저는 항상 변화를 선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제 자신의 성장이 저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것이 기업의 뭐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고 전문가 지향을 위해서 저는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 중에 고객 또는 국민과 직접적 관계 또한 간접적 관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이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으며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가지를 600자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 동기까지 한다면 이 지원 동기만 해도 200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동기와 이 세 가지 부분을 엮게 되면 너무 좋죠. 완전히 그냥 1번 질문에 정말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서술 능력이 있으면 책을 한 권 쓰십시오. 농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동기가 연결돼도 되고 아니면 지원 동기를 간단히 서술하고 인재상에 저는 이렇게 부합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저를 성찰해 봤을 때 이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택 관련 이슈에 이 얘기는 최근에 주택시장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 공사의 기여 요인 또는 위협 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에 대해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뭐다? 기여 요인과 위협 요인. 자, 이거는 뭡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여러분 경영학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우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점과 약점 그리고 넘어서 기회, 위협 이런 식으로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주택 관련 이슈입니다. 그럼 이슈라면 첫째,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주택 공급이 떨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허그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기회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 가격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위협이죠. 아닌가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세 개 정도는 찾아놓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강점,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회와 위협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요거는 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무엇보다도 주택 관련 이슈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건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부분을 3번 주제 금융사업, 자산관리, 기금사업. 자,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공구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금융사업, 자산관리, 기금사업 중 본인의 가장 관심 있는 핵심 직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인의 계획을 기술하십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고졸 채용에 있어서도 고졸분들도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한 대졸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이 금융사업과 자산관리와 기금사업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은 보통 만약에 허그에 입사되었을 때 어떤 일에 내 적성과 정말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시고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든 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나름대로 연결해서 쓰셔야겠죠. EX 금융사업은 금융기획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자산관리는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다. 기금사업은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금관리가 어느 범주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분석을 해놓고 적으셔야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의 어떤 직접적 관계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상당히 뭐냐면은 거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찾고 선행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본인이 당면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 원인 도출, 해결책 탐색 등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면한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능력.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었었고, 또한 해결책을 어떻게 탐색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못 찾으시는 분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을 했던 그러한 경험을 나열해 보세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부 과정 중에 저는 학생회로서 활동을 하며 학생회 행사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지도부의 어떤 문제였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또는 동호회, 아니면 소단체든 대단체든 단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을 먼저 찾고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 도출과 해결책 탐색, 여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이렇게 인식했고, 원인을 이렇게 인식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만들면은 서술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인만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을 위한 노하우 및 장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원만한 관계 또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자, 노하우가 있다라면 노하우라는 것과 그다음 장점. 자, 이거는 장점 및 아니면 장점 및 강점을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노하우라는 것은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화력이 좋다. 또한 나는 나의 성격이 상당히 능동적이다.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러한 부분 관계 속에서 또한 나는 중재 능력, 이러한 중재 능력이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 중재 능력 속에 저의 강점은 뭐뭐의 강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질문 모두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찾고 나서 그리고 글을 쓰셔야지만 글의 문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잘 지원하셔가지고 이 좋은 기업에 합격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첨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첨삭에 동의하시고 또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